날단 짙게 드리웠던 안개가 걷히고 있습니다. AI 거품론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등 하박 압력에도 불구하고 어제 낙폭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는데요. 현재 섹터별 하늘 모습도 체크해 보시죠. HD 한국조선해양이 어제 장 마감 후 두산 에너빌리티의 베트남 법인 두산비나를 인수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아시아 지역 내 항만 크레인 사업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인데 이 소식에 오늘 조선주 전반적으로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여파로 이틀 연속 급락했던 원전주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한수원 사장이 미국을 방문해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세제 개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주사와 금융주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요국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코스피가 질주를 멈췄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된 건 7월 31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이 공개되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과 또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 등이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치면서 투심이 위축됐고 그 이후 코스피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만 나홀로 급락하고 있어서 좀 더 아쉬운 상황인데요. 8월 들어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6% 상승했고 중국 상해종합과 대만 각권지수도 3에서 4% 올랐지만요. 코스피는 2%대 파란불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한 달째 박스권에 갇힌 이유, 이 세제 개편안 논란이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서인데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 후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죠. 바로 다음 날 코스피는 4% 밀리면서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 투심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동양생명과 KB금융, 클래시스 등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하루 만에 7,600억 원의 순매도가 발생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자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 비중을 축소하라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대주주 기준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투자자들을 실망을 시켰는데요. 대상 상장사 기준이 까다롭고 또 최고 세율이 35%로 기대치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의 주주 환원 기조를 등에 업고 자금이 몰렸던 배당주가 최근에 급락세를 보였죠. 8월 1일부터 19일까지 기준으로 지주사인 DL과 코오롱은 24% 급락을 했고요. 한화는 20% 빠졌습니다. 네, 증권주도 보시면 현대차증권이 20% 빠졌고요. 상상인증권과 유한타증권도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 내부에서도 대주주 기준을 다시 50억 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어제 여당 김현정 의원의 정부 세제 개편안보다 대상을 확대하고 또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검정 글씨는 정부안이고 빨간 부분이 수정된 개정안 내용인데요. 배당 성량 40% 이상을 35%로 낮춰 대상을 확대했고 세율은 2천만 원 이하 구간을 14%에서 9%로 낮췄고요. 3억 원 초과일 때는 35%가 아닌 25%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10억 원 기준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코스피 월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연말 평균 수익률이 1.15%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즉, 연말 대주주 매도 물량이 시장 지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본 겁니다. 당정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일각에선 내달 중순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의 금리 발표를 전후로 열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선 금리 인하로 증시가 반등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증시가 출렁일 경우에 이번 세제 개편안이 주가 하락의 주범이 아니라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여당과 또 대통령실 간의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결론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나와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